2025년 12월의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세계 경제의 가장 깊숙한 금고가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금융의 이면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설계자들은 공포에 질린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금속의 가격이 오르는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어왔던 종이, 화폐와 신용이라는 거대한 유리, 탑이 물리적 실체라는 단단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기록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머니 속의 돈이나 은행 계좌의 숫자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믿는다면 이제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2025년 12월 초단 4일 만에 4,760만 온스의 은이 뉴욕 코맥스 창고에서 자취를 감춘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거래의 흐름이 아닙니다. 한 분기 동안 일어날 법한 거래가 단 며칠 만에 집중되었으며 그 규모는 코맥스가 보유한 즉시 인도 가능한 전체 은 재고의 60%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두고 금고 유출 비상사태라는 생소하고도 위협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맥스는 서구 금융 시스템에서 은 가격을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산업 수요자와 은행 그리고 투자자들이 물리적인 금속을 직접 옮기지 않고도 계약서만으로 가치를 교환할 수 있다는 신뢰 위에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 계약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종이 조각 대신 진짜 차가운 금속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현상의 정점은 2025년 12월 초의 어느 하루에 있었습니다. 단 하루 동안 무려 7,330개의 은 선물 계약이 실물 인도를 요청받았습니다. 한 개의 계약이 5,000 온스를 의미하므로 이는 하루 만에 3,665만 온스의 은이 금고 밖으로 걸어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코맥스 전체 등록 재고의 30%가 단 24시간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 속에서 뱅크런의 장면을 봅니다. 사람들이 은행 문 앞에 줄을 서서 자신의 예금을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모습 말입니다. 지금 은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줄을 서 있는 주체가 일반 시민이 아니라 거대 산업 자본과 세련된 기관 투자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스템의 종이 약속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금고가 비어가고 있다는 수학적 사실 앞에 그들은 가공의 숫자가 아닌 손에 잡히는 실체를 선택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서막의 배경에는 지난 수년간 쌓여온 모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맥스의 등록 재고는 2020년 이후 지금까지 73%나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2025년 말에 이르러 폭발적인 가속도가 붙은 붕괴의 과정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설계된 방식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실물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움직입니다. 하지만 신뢰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수학적 압력은 멈출 수 없는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실물 은을 요구하는 이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전기차 부품을 조립하며 인공지능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 은이 반드시 필요한 실질적인 생산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은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을 느낀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시장의 가격 조작이나 종이 계약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창고로 달려간 것입니다. 2025년 12월 24일은 가격은 온스당 72.36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43%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조차도 실제 시장의 굶주림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은 가격의 기준점이라던 코맥스의 권위는 이제 종이 조각만큼이나 가벼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금고가 완전히 빈다면 저 화면 속의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금융의 역사가 기억할 거대한 붕괴의 시작이며 우리는 지금 그 첫 번째 장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70달러라는 방어선은 사실 그들 스스로가 파놓은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서구의 거대 은행들, 즉 이 체제의 건축가들은 자신들의 오만한 계산서 위에 수천억
달러의 판돈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은 가격이 온스당 70달러에 도달했을 때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가격 억제 공식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실물도 없는 가공의 계약서에는 선물을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투하하여 인위적인 공급 과잉을 만들어내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면 위에 숫자를 조작할 수 있다면 세상의 물리적 법칙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투기 세력과 달리 실물 은을 손에 쥐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산업의 거인들이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미 연방준비제도의 발표는 이 사형 선고에 찍힌 마지막 도장이었습니다. 연준은 3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하며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범위로 끌어내렸습니다. 월가에 분석가들은 이를 단순한 경기 조절이라고 불렀지만은 시장의 포식자들에게 그것은 사냥을 시작하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은을 보유함에 따라 포기해야 했던 이자 수익이라는 기회비용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연준의 결정은 곧 귀금속 시장의 천장을 부수는 망치가 되었고 은행들이 70달러에 구축해 놓은 공매도 방어벽은 종이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은 가격이 온스당 72.36달러를 돌파하며 1년 전 대비 143%라는 경이로운 폭등을 기록했을 때 은행들의 장부에는 수십억 달러의 붉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 붕괴의 전조는 사실 훨씬 전인 10월 10일의 기묘한 풍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뉴욕 선물 시장의 은 가격이 런던 현물 가격보다 온스당 무려 3달러나 낮게 거래되는 전대미문의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단 몇 센트의 차이만 나야 할 이 간극이 3달러까지 벌어졌다는 것은 전 세계 은 시장의 배관이 완전히 터졌음을 의미하는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정교한 알고리즘과 거대 자본을 가진 거래자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뉴욕에서 인위적으로 억눌린 싼 값의 은 선물을 사들인 뒤 즉시 실물 인도를 요청하여 그 금속을 런던으로 실어 날라 비싼 값에 팔아치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하이 금고의 은 재고는 단 한 달 만에 300톤이 넘게 증발하며 서구 시장에 타오르는 불길을 끄기 위한 소방수로 소모되었습니다. 이제 이 체제의 건축가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계 장치 속에 손가락이 끼어버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적인 이진법의 선택지뿐입니다.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시장에서 은 선물을 비싼 값에 되사들여 가격 폭등을 가속화하며 항복하거나 아니면 등록 재고가 영구히 바닥날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 실물 인도가 불가능함을 시인하고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가항력이 선언된다면 거래소는 계약자들에게 실물 금속 대신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현금을 쥐어주며 강제 청산을 진행할 것이며 이는 곧 수십 년간 이어오는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사망했음을 전 세계에 공포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은행들이 70달러라는 선을 그어놓고 승리를 확신하던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을 파멸시킬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행들이 파놓은 70달러의 함정이 그들의 목을 죄는 동안 이 거대한 연극의 무대 뒤에서는 더욱 냉혹한 물리적 진실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귀금속이라고 부르는 은은 이제 단순히 부를 저장하는 수단이나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문명이라는 거대한 기계장치를 돌리는 혈액이자 인류가 도달하고자 하는 인공지능과 친환경 에너지라는 미래의 신경망 그 자체입니다. 수십 년간 금융 세력들은 은을 그저 금의 하위, 호환물 정도로 취급하며 종이 계약서로 그 가격을 통제해왔으나 2025년 말에 이르러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더 이상 숫자로 가릴 수 없는 물리적 기근이었습니다. 은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은 시장은 연간 2억 8,200만 온스라는 기록적인 공급 부족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수요는 약 13억 온스에 달하지만 광산에서 공급되는 양은 10억 온스를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벌어진 틈을 메우던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지상의 재고와 재활용 물량이었으나 이제 그 저수지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은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980년 헌트 형제가 은 시장을 장악하려 했을 때 은은 대부분 투자자의 금고나 장신구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금고를 열어 은을 시장에 내놓았고 그 물량이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완충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날 은 수요의 60% 이상은 산업용으로 소비됩니다. 태양광 패널의 전극 전기차의 핵심 부품,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지능 시대를 지탱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서버팜에 은이 박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막대한 양의 물리적 은을 기계에, 심장에 박아놓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소비이며 회수 불가능한 파괴입니다. 태양광 패널이나 복잡한 전자회로에 들어간 은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제품의 수명이 다하면 쓰레기, 매립지로 향하며 그 안의 은은 영구적으로 유통망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가들이 계산하지 못한 치명적인 변수였습니다. 그들은 은 가격이 오르면 과거처럼 투자자들이 물량을 내놓을 것이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인공지능 서버와 전기차를 생산해야 하는 거대 테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창고의 마지막은 한 알까지 긁어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은 가격이 $70인지 $80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것에 비하면 가격의 상승은 사소한 비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산업적 수요는 가격 하락을 저지하는 강력한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은행들이 종이 계약서를 쏟아내며 가격을 누르려 해도 실물을 손에 쥐려는 산업계의 거센 갈망은 그 모든 가공의 공급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은을 핵심 광물로 지정한 것은 단순히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 없이는 국가 전략 기술 자체가 멈출 수 있다는 실존적 공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기계 장치의 해부는 명확한 결론을 향해 갑니다. 인공지능의 팽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는 은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고 이 블랙홀은 금융가들이 만든 가상의 종이 시장을 통째로 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정된 자원을 무한한 종이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물리적 희소성이라는 현실은 그 오만을 비웃고 있습니다. 2026년으로 향하는 문턱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종이은 시스템이 실물 경제의 굶주린 입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기술, 문명의 화려한 외벽 아래 숨겨진 초라한 기초공사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물리적 은의 기근이 산업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하면서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종이은 시스템의 허구성은 마침내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2020년 이후 73%나 급감한 코맥스의 등록 재고는 단순히 창고가 비어가는 현상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배관이 완전히 파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비극의 본질은 가공의 약속이 물리적 실체와 영구적으로 결별하는 과정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뉴욕의 선물 가격이 런던의 현물 가격보다 온스당 $3나 낮게 거래되었던 그 기이한 순간은 이 거대한 댐의 처음으로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지점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단 몇 센트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을 차익, 거래 메커니즘이 $3라는 거대한 구멍을 방치했다는 것은 시스템이 더 이상 가격을 조절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시사합니다. 정교한 거래자들은 이 틈을 통해 가공의 숫자로 가득 찬 종이 시장을 약탈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상하이와 런던의 금고는 비어갔고 종이 은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괴리는 단순히 시장의 오작동이 아니라 분수, 예금, 준비금 제도로 운영되던 선물 거래소의 구조적 파산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코맥스는 실제 보유한 금속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계약을 발행하여 시장을 유지해왔으며 이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실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집단적 믿음 위에서만 유효한 마술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의 유출 사태는 그 마술의 수명이 다했음을 알렸습니다. 실물을 손에 쥐려는 욕구가 종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압도하는 순간 수학적 압력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온스당 $70 근처에서 대규모 하락, 베팅을 걸었던 은행들은 이제 공포라는 이름에 덫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종이 계약을 쏟아내려 했으나 시장은 이제 그 가짜 공급을 거부하고 오직 물리적인 금속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을 끄기 위해 던진 기름이 오히려 화염을 키우는 격이 되었으며 가격을 억누르려 할수록 실물 인도를 원하는 줄은 더욱 길어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제 세계는 2026년 1월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맥스 창고의 등록 재고가 0에 수렴하는 순간 거래소는 인류 금융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선언인 불가항력을 검토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불가항력 선언은 계약서에 명시된 실물은 대신 가치가 하락한 현금으로 강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종이 은 시장이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앤드류 맥과이어를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했듯이 은 가격이 온스당 80달러를 넘어 폭등하는 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무너진 시스템에서 탈출하려는 자들의 처절한 비명입니다. 2026년 1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와 맞물린 대규모 인도 기일은 누가 진짜 옷을 입고 있었고 누가 벌거벗은 채 헤엄치고 있었는지를 전 세계에 폭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가격 발견 기능이 멈추고 실물 자산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잔혹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2026년 1월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2025년 12월의 금고 유출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종이 은이라는 환상이 죽어가는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은 이제 1월 27일과 28일에 열릴 연방준비제도의 정책회의로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실물 은을 확보하려는 갈망에 더욱 거센 불을 붙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기만은 무한한 종이, 계약서가 유한한 물리적 자원을 영원히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짓말의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1980년 헌트 형제가 은 가격을 조작하려 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당시의 위기는 탐욕에 의한 인위적 조작이었으나 2026년의 위기는 물리적 결핍에 의한 수학적 필연입니다. 인공지능 서버와 태양광 패널, 그리고 전기차의 회로 속으로 사라진 은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소비되었고 영구히 소멸되었습니다. 코맥스 창고의 등록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가격 발견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은행들이 현금 결제를 강요하며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그날은 우리가 알던 금융 시스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의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딛고 서 있는 금융이라는 땅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숫자를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자산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으며 우리는 곧 누가 벌거벗은 채 헤엄치고 있었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의 붕괴는 조용히 시작되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이 비밀스러운 금융의 기록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싶다면 이 밀실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진실은 오직 준비된 자들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